네, 선곡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1시 이후 2차 전지주들이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그야말로 멀미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사실 코스닥 지수를 멱살잡이 하드캐리하면서 이끌어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그룹 중심으로 한 2차 전지주들이 변동성을 키우자 지금 지수 변동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힘이 빠질 때 때마침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 4조 2,300억 원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3조 원 후반대가 컨센서스였는데 이를 웃돈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사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2%대 하락하던 현대차 일단 호실적을 발표했고 2차 전지 쪽에서의 수급 쏠림이 완화되고 또 급격한 차익 실현과 함께 힘이 빠질 때 오늘 자동차라든지 일부 반도체 쪽에서는 저점 대비로는 또 낙폭을 축소하면서 수급 공방, 시속 게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동성이 큰 시장,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오늘 또 종목으로 압축해서 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종목 전략 세워주실 두 분입니다. 김덕호, 곽용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변동성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 많으신 분들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부터 2차 전지까지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종목입니다. 오늘 개별주 안에서 나무가의 급등이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과 MS의 빌 게이츠가 투자한 미국 라이다용 반도체 개발업체 루모티브에 나무가가 자율주행 핵심 부품 고정형 라이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입니다. 계약 체결로 나무가는 이 고정형 라이다 제품 출시 일정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형 라이다의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26%에 달하면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 나무가의 경쟁력이 주목되고 있는 거죠. 이 나무가의 모회사가 드림텍, 드림텍의 모회사가 유니캐스트인데 이 유니캐스트 그룹이 최근 계열사 조직 개편을 통해서 드림텍 중심으로의 로봇, AI 등 신사업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나무가도 그룹사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압도적인데 향후에는 로봇과 XR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의 모멘텀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사상 최대 실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나무가 개별주 안에서 좀 더 지켜봐도 될까요? 오늘의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9위 종목입니다. 이제 2차 전지주들 하나하나 풀이를 해볼까요? 오늘 2차 전지 랠리 속에 종목 확산이 나오면서 동박, 분리막, 음극재 관련주들도 질석였는데 그 안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오늘의 9위입니다. 하지만 1시 이후 2차 전지 관련주들 매물이 일제히 쏟아지면서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자 가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최근 기존 동박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을 진출하기도 했죠. 프랑스 스타트업 엔와이어즈와의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대량 생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성장성은 주목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국발 신규 증설에 따른 동박의 이 공급 과잉과 더불어서 글로벌 업황 부진, 또 국내 전력비 인상에 대한 여파로 2분기는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는 2차 전지주 수급 쏠림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박 음극재주들이 랠리에 동참하면서 오늘 바닥권에서의 반등을 보여줬는데 대장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운데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따라가려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이 체크를 해봅니다. 오늘의 9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쪽에서 반격의 여지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8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 이후에 2% 상승 출발을 하나 했는데 결국 하락 전환하더니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로의 수급 쏠림이 지속되면서 힘이 빠졌던 반도체 쪽이 차익 실현이 2차 전지 쪽에서 나올 때 저점 잡고 낙폭을 줄이기도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수요 개선과 더불어서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연말에는 재고 축소가 기대된다. 업황 바닥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2분기 매출은 7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47% 감소했고 영업 손실이 2조 8,800억 원대, 세계 분기 연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로는 적자폭을 축소해냈고요. 계속해서 둔화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요 둔화를 AI 쪽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면서
하면서 일부 상세해줬고 적자부 축소에 주된 요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AI용 메모리 HBM3, 고성능 DRAM DDR5를 중심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반기 감산 효과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HBM3와 DDR5 중심으로 투자는 지속하면서 내년까지도 HBM의 주문을 확보한 데 따른 성장성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도체주 다시금 반격을 가져갈 수 있을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지켜보시죠.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나무가에 대한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나무가입니다.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이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투자해서 유명해진 이 루모티브의 이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를 공급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에 따른 반등인 건지 아니면 이제 저점에서 조금씩 기대를 가져볼 만한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덕호 대표님? 사실 이제 나무가라는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여기 어떤 카메라라든가 모바일 부분에서 좀 많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좀 실적 개선에 빠르게 좀 돌입을 했었고요. 그 덕분에 이제 사실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카메라 관련주로서는 아무래도 나무가를 좀 꼭 언급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나왔던 이슈가 이제 라이다라고 하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우리가 레이더에다가 빛을 이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학 다이오드를 통해서 실제 어떤 매핑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무가가 다시 한번 재석되는 원인들도 전통적인 어떤 모바일 폰 시장에서만 매출 비중을 올릴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뭐 확장현실, 가상현실 부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장중에서는 조금 잠깐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3% 정도,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13%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인데, 이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소재가 이제 최초에 언급이 됐던 거는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애플이 이제 루모티프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이제 라이다 관련된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공급 계약을 하겠다, 뭐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22년도 8월에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나무가가 본격적으로 좀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는 올해 2월부터 얘기가 나온 그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여전히 그 주가가 기대만큼은 미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에서는 우리가 나무가 부분을 해석을 할 때 특히 이제 모바일 부분 매출이 많이 우수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실제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모바일 수출이 좀 생각만큼 탄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서의 상승은 아무래도 이런 어떤 잊혀졌던 소재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지만은 여전히 이제 모바일 시장에 대한 부분의 실적 개선세를 추종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단기 내 혹은 분기 내에서의 매매 전략을 중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제가 12,000원까지 생각보다 좀 깊게 내어드렸는데요. 반면 목표가는 이제 17,000원 정도로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보다는 모바일 쪽에서의 회복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가자라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나무가 진단해 봤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 쪽이 살짝 흔들릴 때 그나마 오늘 강세를 보였던 개별주 쪽으로는 조금 더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더 장대의 양봉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주 본격적으로 하나씩 진단을 해볼까요? 뒤따라 오르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오늘 9위 종목으로 랭크는 됐는데 테마축의 반등이 좀 나오나 싶더니 2차 전지주 흔들릴 때 여기도 같이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덜 오른 쪽에서 내가 매매를 해보려고 오늘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변동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변동성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큰 흐름을 가지고 이 동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자, 몇 가지 제가 팩트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씩 들어보고 마지막에 이렇게 조합해서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박 시장의 규모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1조 원인데요. 2025년도에 10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된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SKC라든가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가 일진 머티리얼즈니까 지금의 뭐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2022년 3월 달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롯데 케미칼이 대단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체질 개선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수소라든가 전지 소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고
2022년도에 1년 전에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그 과정이 있었죠. 자,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업의 그 매출 흐름입니다. 매출이라든가 매출은 뭐냐면은 성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바닥을 다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언제부터 바닥이냐면 2023년 3월이면 올해 1분기입니다. 자, 올해 1분기 때 바닥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전체적인 매출 흐름이 우상향으로 다시 올라와주는 포인트가 올해 1분기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 바닥 찍고 2분기 때 전분기 대비 좋은 거거든요. 자, 조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차분하게 모아가시면 되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을 바닥을 찍었고 지금부터 좋아진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동박시장의 성장성 때문에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롯데그룹 내에서 뭔가 체질 개선을 선언했고 그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이제부터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박시장 기대감 속에 그래도 지금부터 차분하게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SK하이닉스입니다. 물론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반기 감산 휴가가 본격화되고 또 DDR5와 HBM에 따른 기대에 따라서 또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시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SK하이닉스 실적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은 약 47% 정도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분기 실적이 이제 40% 넘게 지금 회복을 하게 되면서 장중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하셨을 텐데, 오히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직전 분기나 혹은 이제 이전보다도 영업이익 부분에서의 적자 폭을 좀 많이 축소를 했다는 점이 좀 강점이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AI라든가 혹은 이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대형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매매를 많이 하셨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아무래도 대장주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담고는 있지만은 사실 주가적 매력이 좀 많이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도 사실은 지난 5월 이후부터 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었죠. 특히 미국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찬가지로 빙을 출시하기 시작하고, 더불어서 리튼과 같은 이런 어떤 문자형, 텍스트형으로 처리를 하는 AI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주가들이 좀 탄력을 빠르게 받으려면은 결국은 반도체 수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재고율이 지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된 것처럼, 결국은 현재 재고율 자체가 빠르게 회복이 안 된다면은 적자폭은 여전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투자 금액을 좀 많이 이제 적게 잡겠다, 지금 이제 속도를 좀 완급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제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좀 탄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회사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단기적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중심이 워낙 2차 전지 내에 있었고, 지금 1시 이후에 2차 전지 쪽에서 워낙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까? 사실 워낙 과열이다, 여러 가지 수급 공방 속에 말은 많았습니다만 주가는 보란 듯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수급 쏠림이 강했던 데 따른 차익 실현도 또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1시 이후에 좀 수급에 대한 2차 전지의 움직임 어떻게 보셨고, 또 지금을 대응하는 입장에서 보유자 관점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글쎄요, 지금 점심 이후에 지금 그 에코프로 관련해서 누가 매도를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갔다가 다시 또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지금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 전체적으로
나 안 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 주식 안 해, 나 다 팔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포스코 그룹주 이런 쪽에 썰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LS 관련 종목들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뭐 반도체주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니까 오히려 좀 썰림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년 전에 뭐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현 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추세, 어떤 기술적인 추세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럴 때 반도체주 이런 종목도 빠지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서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점인가는 이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해소가 될 거고요.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반도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되어서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추세 대응 하시면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는 추세 대응, 또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2차전지의 수급 현상을 보고 쏠림 현상을 두고 그래도 한 번에 2차전지의 이 힘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의 변동성과 함께 랭킹쇼 종목 탑10 2차전지도 하나하나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7위 종목으로 압축해서 살펴볼까요? 오늘의 7위는 바닥권에서 거래에 실리면서 반등에 두드러졌던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또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분기 실적 자료에서 올해 말까지 국내 구리 가공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건데요. 국내 동방업체가 SK 넥실리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세 곳이고 고려아연의 시제품을 생산 중인데 그룹사 소속 SK 롯데 쪽 제외하면 그 안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의 지분 인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자, 2분기 실적적으로도 살펴보면 부진하긴 합니다. 하지만 점차 수요가 회복되고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나 4분기 전지막 부문의 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점차 회복되기 시작해서 대규모 증설을 통해서 내년에는 급격한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 일단 포스코발 이슈까지 챙겨보면서 그리고 2차 전지줄의 변동성과 함께 그 흐름도 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7위입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도 2차 전지 장비주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준인데요. 2차 전지 상승에 동참하나 했는데 대장이 흔들리자 뒤따라 움직이던 종목들도 같이 다소 변동성을 키우면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대다수 양극재 업체에 열처리 장비 공급을 한 이력이 있죠. 이번 주 포스코 퓨처엠이 2025년까지 총 6,800억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능력을 5만 톤 이상 확대, 이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동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양극재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높은 원준도 상승에 같이 동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분기 실적적으로도 영업 흑자 전환 전망되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 실적보다는 향후 고객사의 증설에 따른 수혜 기대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의 연내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과연 변동성 이후에 주가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와 6위 종목 모두 2차 전지주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부터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여기도 못 올랐던 쪽, 네. 이제 동박 쪽에서도 반등을 줬는데 같이 또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포스코발 기대감을 또 반영을 네. 했어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은 그래도 좋은 분석 주셨잖아요. 네. 같은 맥락으로 시장 규모의 성장성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늘부터 모아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7월 26일이잖아요. 오늘 그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분기 때 실적 별로다 이렇게 나왔는데 별로니까 3분기 때부터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이 바로 매수를 해줘야 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바로 매수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출액의 성장성이요 그동안에 꾸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의 성장성이라 하면은 성장성 매출액의 그 성장성을 얘기하는 건데 왜 주가 빠졌냐 하면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성입니다. 영업이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수익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데 솔루스 첨단 소재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지분 피인수에 대한 가능성도 시장에서 다니면서 기대가 물론 있긴 요소이긴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성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확인이 된다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늘 저점을 찍고 우상향으로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루스 첨단 소재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오늘이 바로 출발의 그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 개선의 모멘텀이 확인이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매수 타이밍이다.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입니다. 원준 또한 지금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인데요. 원준 현재 시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뭐 사실 원준 같은 종목들 차트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재미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2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이 겨우 지금 이제 한 6천 정도 상승했다. 이 부분들은 사실상 대장 종목 가는 거에 그대로 따라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좀 아쉬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원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음극재,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에서 또 여기 또 열처리 소성로 매출 관련된 부분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기적 시각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차익 매물이라든가 혹은 좀 과도한 주식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대응은 좀 필요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제 주요된 고객사라고 하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제가 오늘 좀 종목들이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던 종목들과 연계해서 가는 종목들이고 그만큼 어떤 고객사들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 베팅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늘 장중에 좀 매수를 무리하게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아직 지금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은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포지션은 좀 라이트하게 모아가는 시점으로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원주까지 지금 뒤쫓아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상위 순위권 종목 내에서는 우리 2차 전지주의 진짜 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오늘 1시 이후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상승 VI와 하락 VI가 연달아 나왔는데요. 오늘 1시까지만 해도 상승세였던 코스닥 2차 전지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50분 사이 지수가 6%나 하락했습니다.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만 해도 27%까지 상승했던 에코프로비엠, 그 이후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뤄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가 변동성에 유의하셔서 매매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1시 50분경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42조, 영업이익은 4조 2천억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42% 증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증권가의 컨센서스보다 17%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7%대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아침 하락세를 보였지만 2차 전지주의 큰 변동성이 나타난 후 7만 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예정돼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5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7만 원 선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엑사솔루션 기업 버넥트가 오늘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55%까지 상승했지만 현재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공모청약에서도 13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흥행에 성공했지만 역시 2차 전지로의 극심한 수급 쏠림에 하락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10%대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후장 2차 전지주들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쏠렸던 데 따른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면서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큰 폭의 하방 VI가 걸리는 등 변동성을 키웠다가 또 밑에서 받쳐내는 수급이 들어가면서 저점 대비 낙폭을 줄이는 등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그야말로 멀미나는 롤러코스터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차익 실현도 가파르게 진행되긴 했지만 또 2차 전지주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때를 기회로 들어가는 저가 매수 또한 유입이 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종목별 그 안에서도 선별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상으로도 이 2차 전지주들과 연동되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 잡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 장의 관심주 바로 5위 종목 꺼내보겠습니다. 자, 5위는 우르르르 2차 전지주들이 오르다 보니 저평가된 2차 전지 찾기에 여념이 없었던 시장 SK이노베이션에도 주목을 했는데 결국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후에 유독 약한 흐름을 보였으나 2차 전지주 상승 속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기도 했는데 또 최근에 유가 상승도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정제 마진의 구조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SK온의 흑자 전환 여부에 주목을 하면서 2차 전지주 상승의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수율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죠. 미국 공장의 수율 안정화와 또 IRA의 그 효과를 반영을 했을 때 SK온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 반등에 나섰던 SK이노베이션 힘이 결국 빠지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는데 2차 전지주들의 변동성 안에서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도 공개해 봅니다. 역시 상승 랠리에 동참했던 종목입니다. LX 인터내셔널 최근에 주가 흐름 심상치 않았죠. 핵심 광물 자원 신사업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현재 역시 또 하방 VI가 걸리면서 낙폭을 키우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을 유의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회로 봐야 될까요? 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급등 속에 포스코 홀딩스 또 LG그룹과 컨소시엄을 꾸리고 인도네시아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LX 인터내셔널도 함께 주목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 11조 원가량 투자를 해서 광물 수급은 이 LX 인터내셔널이 맞는데요. 현재 니켈 광산 건설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양극재 공장으로의 수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엔 리튬 투자 계획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광물 개발 사업에 대한 그 영역을 확대하는 성장성 주목하면서 주가도 이를 반영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친환경 신재생 투자 성과와 더불어서 주주 완화 체계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에서 목표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오늘 장중 급등이 나오면서 5만 원 선 부근까지 바짝 다가섰다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변동성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의 4위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이어서 3위. 현대차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앞서서도 전해드렸죠. 2분기 영업이익 4조 2,38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웃돈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도 42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시현을 했고요.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올라오나 싶더니 계속해서 지금 약세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는 좋기는 한데 그 이후에 피크아웃 우려의 주가가 강하게 뻗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하반기부터 그동안 실적
실적 보탬이 됐던 환율의 기저 효과로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둔화, 경쟁업체의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신차 모멘텀, 신형 산타페 출시와 아이오닉 7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공장 가동률 회복에 따라서 고정비가 완화되면서 이것이 상쇄시킬 수 있을지 실적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합산 영업이익 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사 1, 2위의 실적 달성 기대감이 높습니다. 2분기 실적은 좋은데 그 이후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큰 현대차가 오늘의 3위입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짚어봤고요. 전략도 이어가 볼까요? 네, 5위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통상 유상증자는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이제 신사업 투자라는 점에서 이 유증 이전의 주가로 회복을 했습니다. 뭐 여전히 저평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계속 관심 가져도 되겠죠, 곽영훈 대표님? SK이노베이션 우리 그 앵커님들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관심 갖고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상증자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발표가 돼서 주가 급락 나왔는데 신사업 확대 기대감에서 올랐다. 이 부분은 이렇게 통상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정유 쪽에 석유 제품의 수출량이 2년 연속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내용이 나온 거죠.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미 SK이노베이션의 성장성은 이미 확보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약간 투자 전략이 좀 구분해서 좀 필요해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주식 갖고 있잖아요. 그대로 쥐고 있고 8월 4일 날 권리락이 나오면 주가 한번 촥 밀렸을 때 그때 추가로 조금 더 사주는 센스 있는 전략을 취하시고 그다음 유상 참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신주 상장이 되면 주가가 좀 밀릴 겁니다. 그때쯤에 추가로 더 사서 아주 길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수순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주가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신 분이 지금 주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오늘부터 분할해서 매도해야 된다. 언제까지? 8월 2일 종가까지 분할해서 매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8월 2일까지 매도하시는 분들은 나는 유상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8월 2일 날 매도하면은 8월 4일 날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최근에 바닥권에 사서 지금 사신 분들 이익 될 겁니다. 그래서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또 언제 사야 되느냐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봤을 때 8월 4일에 권리락이 났을 때 주가 한번 쫙 밑으로 밀렸을 때 그때쯤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언제까지 그 기간이냐면 유상 청약하는 날 있죠. 그 전까지 만약에 수익이 나는 상황이 있다면은 그때쯤에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 후에 한참 뒤까지는 SK이노베이션을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길게 보시는 분의 투자 전략과 짧게 트레이딩하는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투자 전략이. 그래서 구분해서 구사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도 흐름인데 SK이노베이션 워낙 이제 유상증자에 따른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앞두고 일단은 좀 8월 4일 전이죠. 그때 한 차례 이제 수익 실현을 하든 8월 4일 이후에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든 8월 2일 종가까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8월 4일 날 권리락이 나와서 쭉 빠지는 경우 있으면은 그때쯤에 상황을 보시고요. 조금씩 다시 한번 더 트레이딩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적으로 잘 짚어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역시 상승에 같이 동참하나 싶었는데 같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또 급격하게 키우다 보니까 밑에서도 받쳐내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들이 왔다 갔다 할 때 LX 인터내셔널도 사실 같이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종목 기회일까요? 아니면 조금 조심을 하면서 봐야 될까요? 주가적인 면에서 봤을 땐 당연히 이제 종목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소재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뭐 실제로 LG 컨소시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니켈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수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에서의 완성 밸류 체인까지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이번 LG 컨소시엄에서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규모도 적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LX 인터내셔널 자체만 투자된 금액이 아니라 뭐 여러 기업들의 투자가 됐다 보니까 합쳐 보니까 11조 정도 이렇게 투자가
시대가 된 상황인데 물론 이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원자재 관련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부흥을 받을 때 주가들이 좀 딸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오늘 에코프로뱀이랑 거의 주가 움직임이 똑같이 지난 일주일 동안은 움직임이 거의 그냥 같이 연결돼 있다 할 정도로 움직였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은 물론 좋은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아무래도 이제 FOMC 발표도 있고 그리고 향후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언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종목을 오늘 장중에 혹시 뭐 지난 올해 초부터 해서 뭐 3만 원, 5천 원, 3만 원 이때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차익 실현을 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발표 이후에 미국 경기 동향을 살펴보시고 나서 한번 주가 움직임이 한 4만 원대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한 번 더 재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위 LX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3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죠. 당초 예상대로 2분기 실적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피크아웃 우려였죠.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그래도 생산 확대 및 여전한 견조한 수요로 좋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 있는 대외 상황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차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박영 대표님? 기존에 저희 코너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앵커님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현대차 자동차 쪽 어떻게 보느냐, 제가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약간의 지금 업계에서는 약간 피크한 느낌 좀 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숫자는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입니다. 매도. 예, 매도하고 다시 추세가 잡혔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나와줌에 따라서 매도지만은 추후에 성장에 대한 발판이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SDV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 앞으로 좀 주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의 성장성은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2025년도부터 3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SDV 디바이스 요건을 갖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갈 수 있는 초기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좀 냉정하지만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현대차를 빠졌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럼 현대차를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와 함께 봐야 되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현대오토웨버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와 현대오토웨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추후에 모멘텀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축소했다가 또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취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위 현대차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사람님의 댓글입니다. 소나기다, 일단 피하자라고 댓글 적어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 따뜻한 사람님께서는 일단 피해보자는 의견을 내주셨고요. 다른 댓글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안영숙님은요, 이게 무슨 일이고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주식님께서는요, SG 사태도 아니고 차트가 다 똑같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동시에 매도가 이뤄지고 저가의 일을 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분석과 이야기는 방송 통해서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논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2차 전지 불길이 아직 살아있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전 상승세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2차전 지주가 왜 이렇게 빠지나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계시죠? 워낙 오를 때도 왜 이렇게 오르지? 수급이 왜 이렇게 세지? 하면서 오르는 걸 지켜봤고 빠질 때도 차익션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나오나 하면서 계속해서 2차전 지주의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집 2차전 지주 중심으로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대장들 분석 이어가 볼까요? 오늘의 2위 진격의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시 포스코그룹주 중심으로 상승을 지속하면서 포스코그룹 그룹사 전반적으로 총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시 이후 일제 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대장도 변동성을 같이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오늘도 장중 10%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2007년에 경신했던 76만 5천 원 역대 최고가 돌파도 머지않은 상황인데 이를 앞두고 다소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12년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내면서 시총 4위까지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의 강력한 매수가 이끌어줬습니다. 다만 이때 외국인은 강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순국 공방에 치열했는데요. 오후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네요.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개인이 올해 들어 8조 순매수를 보였고요. 증권사 10곳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하면서 특히나 한국투자증권 목표가 90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리튬 사업 자회사 가치 상승 계속해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이 모멘텀이 주목되면서 파죽지세의 움직임을 보였던 포스코 홀딩스, 즉 메리츠 증권에서는 적정 주가 75만 원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목표가 괴리는 있어도 확실한 건 다들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흔들릴 때가 기회입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될까요?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또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2위입니다. 자, 포스코 그룹 본다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도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 형제가 1위입니다. 코스닥 황제주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란히 신고가 행진을 보이다가 이들이 변동성을 키우자 이들이 이끌던 코스닥 지수가 결국 장중에는 5%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140만 원 돌파, 에코프로 BM은 50만 원 돌파하면서 시총 50조를 돌파해내면서 두 형제 합 시총 90조에 육박을 했다가 지금 VR가 발동되면서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수급 공방 치열한데요. 공매도와의 팽팽한 수급 공방 속에 쇼스퀴즈 수급이 유입되면서 더 강한 상승을 촉발했습니다. 실적과 상관없이 수급 쏠림 속에 그 중심에 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 LS 그룹까지 랠리를 지속했는데 에코프로는 또 8월 MSC의 신규 편입 기대감까지 반영하면서 그 중심의 자리를 잘 잡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의 급등으로 코스닥 지수 왜곡 현상이 나타났던 데 따른 오늘의 이 변동성을 어찌해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형제가 1위입니다. 자, 이제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각각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김덕호 대표는 일단 그 중심에 또 있었던 포스코 홀딩스, 사실 제2의 에코프로를 찾으면서 정말 강한 급등을 보인 이후의 변동성입니다. 기회로 보세요?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당연히 이제 포스코의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도 실제 작년 태풍 피해를 이제 거의 다 복구를 하면서 실제로 생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실제로 매출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소폭 상승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또 영업이익 부분들이 마진율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석을 좀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작년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무조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낙관론을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은 오히려 감소를 12%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38% 정도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단기 분기 내에서 접근을 하셔서 현행 주가를 달성했다라고 자부를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연중에서는 조금 목표가의 조정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 혹시 혹여라도 매도를 좀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과감하게 축소하셔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잠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미 이제 2007년도 이후에 그 주가를 돌파하냐 못 하냐까지 나온 부분들은 사실상 펀더멘탈 장세가 강조가 되는 부분에서는 다소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대응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접근하셔야 되지 오늘 장중에 빨리 터치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7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3달 뒤에는 120만 원을 갈까 이런 어떤 낙관론은 반드시 지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사실 대표적인 예시인데 실제로 뭐 이제 관련된 뭐 종목 의견들을 나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430만 원 갈 거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중에 간다면 굉장히 좀 양호한 그림이 될 수 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공매도가 또 판을 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는 항상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상태에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용훈 대표는 어떤 의견이세요? 포스코홀딩스 말씀하시는 네. 거죠? 포스코홀딩스,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는
더 간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기회예요, 오늘? 예, 그래서 아니 그 기회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그 보유자의 영역과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포스코 그룹의 이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자원 산업의 어떤 그 성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룹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는 당연히 봐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오늘의 1위 알아보시죠. 이 에코프로 형제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200만 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오늘 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곽영훈 대표님? 에코프로 형제주. 네, 우리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에코프로가 우리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1, 2, 3의 내용에서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코프로가 당장에 빠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를 8월 달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8월 11일로 끊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는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왜 올라가냐? 쇼스키주와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질 이유는 없어요, 에코프로가. 그런데 이슈 머리로 봤을 때 8월 11일 날 발표하고 8월 30일 날 리밸런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슈 머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개가 양머리를 하듯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끊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8월 10일까지만 에코프로를 한번 투자해보고 그다음에 상황을 보고 투자를 더 할 건지 말 건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판단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투자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은 에코프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전에 이제 100만 원 돌파하기 시작하면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매도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국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가치를 이제 충분히 반영하냐 하지 못하냐에 대해서 거래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현재 시점이 이제 에코프로빔이 나타내는 거래에 대한 금액 가격들은 사실상 어떤 실적 추정보다는 어떤 우리가 뭐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성 자체의 확장 국면만 보고 이제 접근을 한 게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과거 팬데믹 때 우리가 이제 뭐 PBR보다는 PDR,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스 드림 레이시오라고 해서 이제 이 기업이 이런 성장성까지도 포함한다면은 가격은 더 갈 거야라는 식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2021년도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납을 했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단기적으로 내가 즉각적으로 바로 주식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지금 현재에서 올라타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드리고요. 반면에 에코프로와 반했을 때 아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반드시 보셔야 한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에코프로 형제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SK이노베이션부터 에코프로 형제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채팅방에서도 2차 전지주에 대한 얘기들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요. 과연 베스트 덱을 어떤 분이 뽑혔는지 권미정 캐스터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당첨자는 따뜻한 사람님입니다. 소나기다, 일단 피하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동남아 지역의 소나기 스콜은 지면에서 가열된 공기가 급격히 상승해서 비를 뿌리는 현상이죠. 그동안 급격한 상승세에 오늘은 소나기가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날이네요. 이 따뜻한 사람님께서는 와우라이브@wow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여러분의 대응책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곽영훈, 김덕호 대표,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